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림 그리기 좋은 날입니다. 제가 오늘은 구도에서 허실상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도에서 과연 이 허실상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말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이야기들도 잘 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뭐 다양하게 그림 그리는 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사실은 또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과연 허실상생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그림 그리고 또 서양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릴 때 제발 그림을 너무 쉽게 설명하거나 또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그렇게 설명은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마치 그림은 이것만 알면 다 그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림에는 허실상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와 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시겠지만 허실상생의 문제는 네, 이 그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바로 예, 설명을 좀 해가면서 하려니까, 이 그림을 그리려니까 말이 중간에 좀 한 번씩 끊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그 설명을 한다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허실은 안 그리는 게 아닙니다. 배려를 하는 거죠. 어떤 걸 배려를 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네, 제가 자꾸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려니까 자꾸 멈춰지고 그러는데, 이건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야 뭐 당연히 제가 그려 나가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고, 예, 지금 그리는 물고기는 엔젤피쉬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여기에 대해서 허실과 과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야, 이렇게 그려놓고, 물론 이게 다 그린 건 아니에요. 왜냐? 예, 여러 마리 그릴 거니까요. 이 모양새가 어떻다 저렇다는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면서 그려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이렇게 그리다 보면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어떤 경향이 있냐?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빠져가지고, 네, 그 빠져가지고 그림 그리는데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등한시할 때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림의 필세나 기세에 집중할 때가 있거든요. 당연히 또 그게 맞고요. 그죠? 이렇게 예, 그렸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 엔젤피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거죠. 이 수염처럼 이렇게 길게 나면서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쭉 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의 모양새가 좀 잡혀줘야 되는데, 야, 제가 한 녀석은 입을 벌리고 한 녀석은 안 벌리면서 하는 거로 했죠. 그래 놓고 이 양 옆에 조그맣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당연히 여러분이 잘 아는 예, 야, 당연히 조기가 있습니다. 지느러미가 있겠죠? 여기도 약하게 있고, 이것도 지느러미면서 이것도
지느러미예요. 음. 야, 이렇게 해놓고, 야, 지금 보면 물고기가 물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야, 여러분, 그 소리 없는 곳에서 놀라운 천둥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마치 향기의 시각화나 소리의 시각화와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물을 그리면 이것은 마치 공간의 여백이나 뭐를 없애는 것과 같아요. 허를 없애는 것과 같아요. 그냥 이렇게 내비두고 여기에 하나의 뭐를 그리느냐? 그렇죠. 뭐 이 친구를 쳐다보는 뭐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우리 금붕어를 하나 그린다고 칩시다. 이 친구들을 향해서 가는 금붕어를 이렇게 해서 그린다고 칩시다. 이 그림이라는 건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리는 것이죠. 이 색깔을 좀 이따가 칠해주면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지느러미가 있는 형체로 이렇게 하겠죠. 그죠? 여기에 등 지느러미가 있겠고 여기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우리 둔기라고 배웠죠? 둔기가 뭐예요? 그렇죠. 엉덩이에 있는 뒷지느러미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예. 네. 자연스럽게 금붕어가 있습니다. 이 금붕어의 색은 뭘로 칠해주느냐?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저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칠해주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하죠. 야, 지금 물고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예술성의 표현을 위해서 물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왜 물을 표현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물고기의 공간이 넓으면서도 물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물고기가 노는 공간이 더욱 자연스럽다고 여기죠. 이것이 허함의 풍부한 상상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여기에 뭔가를 채우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그림을 너무 쉽게 또는 너무 빠르게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뭐든지 너무 친절하게, 예, 그렇죠. 친절하게 너무 제공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여기에 이제 물고기 색을 좀 칠해 보도록 하죠. 물고기 색은 당연히 앞과 뒤가 이렇게 이제 여기에 그냥 이런 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엔젤피쉬의 특징 중에 요게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자연스럽게 색을 제가 조금 넣어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진한 정도의 하기를 하고 제가 여기에 색을 넣도록 하죠. 어떤 색을 어떻게 넣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그 물고기의 느낌이 확연히 달라지는데 이렇게 넣기도 하고 물론 이게 마르면 사라지다시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색감을 굉장히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색만 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두 마리 색이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두 개가 섞여 있는 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거를 마음 놓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대비의 색을 이렇게 주죠. 이렇게 대비의 색을 좀 줍니다. 지금 이게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골드피쉬 이 엔젤피쉬죠. 엔젤피쉬의 느낌이 좀 살아나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여기에 제발, 제가 좀 그 이야기를 꼭 하는데, 이 지느러미를 그릴 때 굉장히 주의해서 좀 그려주십시오. 지느러미의 이 느낌 있죠? 이걸 살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착착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살짝씩만, 너무 이거를 지나거나 너무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지나간 느낌이 싹 나도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검은 부분은 안 하셔도 되고,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있죠. 이 부분은 조금 더 진해도 상관이 없겠죠? 왜요? 이게 전부 새끼?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엔 흰색으로 이렇게 살짝 해주는 분도 있어요. 이건 골드피쉬처럼 얘의 엔젤피쉬는 좀 모양은 이쁜데 좀 성격이 못된 녀석이죠. 그래서 엔젤피쉬는 모양에 속지 마라 라는 얘기도 있어요. 선과 악의 개념이 좀 혼재하고 있는 거죠. 외형은 선이나 하는 행동이 좀 무서운 녀석일 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뭐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더할 나위 없는 물고기가 완성이 되죠. 여기에 당연히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요 위에 이렇게 올린 등지느러미도 이렇게 탁 나중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당연히 옆에 지느러미도 해줍니다. 물론 이걸 너무 자세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어떤가요? 이렇게 해놓고 자연스럽게 여기에 당연히 뭐가 있어요? 이제 잘 아는, 그렇죠, 비닐이 좀 들어가주면 성공적이 되겠죠. 지금 저는 여기에 여러분이 잘 아는 물회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이 물회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림이 좀 서로 드러나는 것이 경쾌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좀 유려하지 않다는 법이, 그런 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연히 뭐 때문에 그래요? 이걸 그릴 때 허실에 배려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허실이 뭐냐? 여러분, 서양화의 허는 우리의 허와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비워둬서 그 공간으로 하여금 많은 상상력을 유발하게 하죠. 즉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소리로서 소리를 시각화하거나 향기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이 비워두는 허입니다. 이걸 우리는 허실 상생이라고 그러고, 그림 잘 그리는 비법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마치 새로운 법이 무엇이 있는 양 여러분에게 한다면 그것은 혹세무민 하듯 그걸 좀 여러분에게 속이는 겁니다. 속인다니까 뭐 완전히 속인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나 다 노하우는 있고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걸 여러분이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있죠. 그죠? 그게 뭐예요? 우리 그림에는 비워둬야 하는 여백, 즉 허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실이 더 생긴다는 거죠. 허가 없다면 실은
더 뛰어난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풍부하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허의 개념입니다. 그 허실의 관계에 있어서 고대의 노자는 변증법칙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흰 것을 알아 검은 것을 지킨다. 지백수흑이라고 했죠. 즉 흰 것을 알고서 검은 것을 아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곳에 물 처리를 막 해도 좋습니다. 서영화처럼. 하지만 비어둠으로 인해서 얘들이 영활하게 움직이고 또 소리 없는 곳에서 놀라운 천둥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림 속에 있는 이 허실이 서로 어울리는 데서 오는 어떠한 감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모든 걸 다 그리려고 하지 말고 덜 그리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허실 상생의 최고의 그 노하우는 바로 어디에 있다? 그렇죠. 지백수흑. 이 흰 여백의 허를 알고 검은색을 떨어뜨릴 때 있어 아껴 떨어뜨려라. 즉 조금만 그리면서도 영활한 분위기를 내라. 이것이 허실상생입니다. 오늘 구도에 있어서 허실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감상법이나 작화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물살을 막 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림은 물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물고기들이 영활한 느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저의 허실상생 구도법이며 제 설명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엔젤 필시와 이 금붕어를 통해서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 금붕어의 색을 조금 더 진하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금붕어를 조금 더 이렇게 색을 조금 더 넣어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의 색을 조금 더 확실하게 붉게 해서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할들이 제대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그려드린 것 같아도 결국 이 모든 그림의 핵심은 구도법과 또 하나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읽는 작화법 속에서 오는 그림 그리는 법과 남의 그림이든 내 그림이든 좋게 그리기 위해서 읽어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했고요. 허실상생을 통한 지백수흑을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